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그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그 특별법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을 좀 소개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생각과 의지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후에 제주 대학생 7명이 4.3 진상규명 동지회를 조직하여 진상조사 작업을 시작하다가 5.16이 일어나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르러 제주 지역 사회단체들이 4월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고 제1회 제주항쟁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주 4.3 연구소가 발족되었고, 이 사태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활동을 시작했고, 제주신문과 제민일보에서 4.3 사건 취재반을 운영하여 여러 해에 걸쳐 4.3 사건 취재를 했고, 그것을 신문 연재 후에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또 1990년대에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이 일어났고, 제주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제주도의회는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1996년에 제주도지사는 정식으로 정부에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8년 이 사태 50주년을 앞두고 서울에서 제주 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강만길, 김중배, 김찬국, 정윤형 이런 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98년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50주년 제주 4.3 학술문화 사업추진위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정치국민의회는 4.3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에 제주에서 4.3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1999년에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제제기는 위와 같이 시민운동 그룹과 정치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응당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에 시민사회단체와 지방행정관서와 지방의회가 참여하면서 중앙정부의 의지를 얻기 위해서는 운동적 차원의 활동이 필요했고, 그것이 중요한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데 당시 야당과 제야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조직의 공동대표의 면모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물론 당시 여당은 4.3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법 과정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여당 의원 113명의 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입법 과정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여당 의원 113명의 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법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특별법안을 제출했는데 양당의 입법 취지는 모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보다는 도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치적인 사안에 더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4.3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제안 설명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에 제주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그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 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 경찰들이 희생되었으며 부락 전체가 소실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사상이 불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등 희생자 및 그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전체가 공사 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시도됨에 따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안 설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어 혼란이 더해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정직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민들이 당한 불행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진상을 파악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이 모두 폭도라고 매도되어 왔던 것을 바로 밝혀 명예를 회복시켜주자는 것입니다. 불명예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유족이 연좌제의 희생이 되어 사회 진출에 제약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면 지금까지 좌익사상범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그 당사자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그 유족들도 연좌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과거 불온 사상자가 된 자의 신상이 밝혀지고 피해를 당한 수많은 제주도민의 처지가 개선되고 이 과정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국민 화합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는 혼란 해방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자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회의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제안 설명도 한나라당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50여 년이 지났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없었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화합과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법을 제안한다. 이 제안 설명에서 특별한 것은 이 사건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려 함입니다. 이것은 진압작전 자체가 반인권적 행위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4.3 사건의 당위성을 은밀히 시사하고 있는 듯하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제안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 의도가 은밀히 드러납니다. 이 두 법안은 99년 12월 7일에 여야 단일안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 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이 발의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박병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의 한 부분을 치유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 법안을 심사할 때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역사의식과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시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발언은 진상규명이 역사의식과 정책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당의 법 제정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역사의식의 실체는 무엇이며 정책 의지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여당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발의한 안과 절충한다는 형식적 합의에서 얻어낸 것은 진상규명은 역사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근거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정책 의지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법령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포하루 전날 청와대에서 그동안 진상규명운동에 앞장서온 유족 시민단체들 대표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3 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4.3 특별법은 인권이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되는 사회, 도덕이 흐르는 민주주의 도정에서 금자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겁니다. 즉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을 인권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반란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속뜻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은 인권이 우선되는 사회, 도덕이 흐르는 민주주의 도정에서 금자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받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성급히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법에 의해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대한 제주 4.3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희생자의 묘역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와 입법기관에서 4.3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여 정치적인 도구로 쓰려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사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또 하나의 왜곡된 역사의 실상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의도보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법조문을 통해서 검토,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